안녕하세요. 모이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자격증을 받으시고 현장으로 이제 막 뛰어들어올 초임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모이쌤이 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보육의 현장에서 고된 업무를 하시게 된 선생님들, 일단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힘들다는 얘기죠. 네. 결코 만만치 않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분명히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그런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초임 스님들에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초임이었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보육교사가 되고 나서 일을 한 지 한 2, 3년쯤 됐을 것 같아요. 2, 3년 차 되었을 무렵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동부인 해가지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희 남편은 국립대학교 교수거든요. 그리고 동료도 역시 뭐 교수겠죠. 그런데 그 반려자가 같이 나왔는데 그분도 이제 그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일단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에 비해서 나는 참 초라하다라고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저에게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뻘쭘히 하면서 저는 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로 분위기를 확 환기해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샥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고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는 나를 인정하지 못했구나.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직업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대학 교수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보육교사와 유사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 그런데 그 모든 선생님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그때 되돌려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부끄러운 직업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돌렸을까?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교수님들은 성인이 된 학생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사회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문 지식을 주시는 분이지만 저는 교육의 첫 걸음을 도와주는 그런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처음 믿음을 주고 신뢰감을 주는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너희들이 있는 곳은 사람을 믿고 서로 도우며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야.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한단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식도 전달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직업군이 없다면 교수님들도 두 부부가 맞벌이시니까 자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두 분 다 일을 하지 못하셨겠죠. 저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 그리고 사회, 이 경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그때 섰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시라고 목 터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나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네, 우리가 맡은 일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출발시키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직업은 이렇게 훌륭해.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당당하게 우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먼저 나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를 도와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4살이라고 해봐요. 우리 선생님이 4살 반을 맡았어요. 그러면 몇 명의 아이들을 담당하시냐면 7명의 아이들을 담당하세요. 근데 7명 아이들이 환경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그런 잠재 능력, 뭐 이런 발달 속도 다 달라요. 개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7명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그 개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그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빠른 아이는 빠른 아이답게, 늦는 아이는 기다려줘야 되고, 이렇게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교사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아무나 하겠어요? 아무나 못해요. 선생님은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요. 그렇게 훈련되었고 이제 첫 발을 여기 디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을 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 가정에 이 아이의 양육을 내가 부모님과 같이 함께 마음을 더해서 어떻게 이 아이 성장을 도와야 할까? 이걸 고민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만 2세, 4세 비율을 들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이 교사대 아동의 수는 줄어들고 나이 연령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아이 수가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율은 좀 다르지만 아이의 개별성은 늘 이제 뭐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떤 반을 맡든지 어떤 연령을 맡든지 교사로서 이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가시려면 적어도 교사로서 6가지 정도의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가지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비판성. 요 6가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럼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어떤 직장에 가시더라도 책임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책임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아이를 맡았어요. 그 아이의 일련의 과정을 돕는 교사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일련의 인생에 개입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또 원장님의 운영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아이의 성장을 도와야겠죠. 네. 두 번째는 제가 계획성이 있어야 했다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나와 보시면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돼요. 연간 계획 먼저 세우셔야 되죠. 1년 동안 맡은 동안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겠다라고 하는 1년의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월간 또는 주간, 이 주 안에 이런 일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계획도 있어요. 선생님들, 계획을 세운다고 그걸 100%다 지켜야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계획은 수정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교사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은 유연성이에요. 유연하다는 건 아까 계획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건데요. 계획은 세웠지만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계획은 빨리 수정돼야 되네. 유연성이죠. 아이들이 너무 흥미있어 하네. 이런 부분에 그럼 내가 좀 더 해줘야겠다. 일과 중에 이 일과 이 일이 좀 바꿔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 교사의 유연성이 있어야 이런 일과가 서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아이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아이의 흥미에 맞춰서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계획은 했지만 계획에 꼭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연성이 필요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거 교사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감성이에요. 특히 연령이 어린 영아일수록 이 민감성은 굉장히 더 중요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말로 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신호를 보내죠. 그런 베이비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말 그대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아이가 아픈지, 아이의 마음이 지금 아픈 상태인지, 친구하고 다퉈서 기분이 안 좋은지
이거를 교사가 조율해 주려면 민감해야 하거든요. 5번째는 수용성이에요. 네.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교사가 반 아이들과만 있는 게 아니라 옆반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옆반 동료 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또 부모도 계시죠. 그리고 원장님도 있고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내가 맡은 아이들도 다 다른데 교사와 조율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의 생각 속에서 아이의 말 속에서 교사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고 이 사람 생각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쟤는 왜 저러지? 그엄마 참 이상해. 이거 수용성이 없는 자세거든요. 그 엄마가 왜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 아이는 이렇게 보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교사는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인가 동시에 배워야 해요. 늘 성장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거를 뿜어낼 수가 있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자기 비판성이에요. 이건 선생님들 나중에 일지 쓰실 때도 그 하루의 일과에 대한 총평 같은 거 쓰시는 거 있거든요. 여기에 자기 요 부분에 자기 비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오늘 하루 일과를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교사의 계획 안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살펴보니 내가 좀 수준 너무 높게 아이들 제시를 했구나. 아이들이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했구나. 때로는 내가 너무 준비를 잘했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흥미로워했어. 참 잘했다. 다음에도 이런 걸 준비해줘야겠다. 너무 수준을 못 맞췄어. 다음엔 좀 수준을 맞춰서 해줘야겠다. 준비물이 너무 부족했어. 다음엔 다양한 준비를 좀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 비판성이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이 되셔야겠죠. 제가 지금 6가지 이야기 했는데 더 나눠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야 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위험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어떨 때는 앞으로 눈을 이렇게 아이들을 보잖아요. 뒷부분은 못 보잖아요. 뒤는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소리 들리는 거에 민감해서 아이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주고 필요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교사거든요. 선생님이 어떠세요? 들으니까 못하실 것 같죠? 너무 힘드실 것 같죠?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들은 부딪히면서 하게 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히 현실에 맞춰서 쌓아가다 보면 다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6가지 요 부분에 맞춰서 성장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되실 날이 올 겁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